이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 일 포스티노의 주제곡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로 더 잘 알려진 이 작품의 원작은 칠레의 안토니오 스크라메타의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입니다. 남미의 소울이 담겨져 있는 소설답게 쾌활함과 시원시원함이 매력인 작품이죠.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실존 인물인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루다는 칠레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칠레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죠. 우리나라에는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 네루다의 시집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육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네루다는 여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들의 시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사놓긴 했지만 아직 이 시집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루다 시에 표현된 생동감과 정열, 그리고 타오르는 듯한 삶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궁금해집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이슬라 네그라는 네루다가 1943년부터 죽을 때까지 정착했던 해안마을이라고 해요. 제가 칠레에 가게 되면 꼭 이 마을을 들릴 생각인데 지도로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검은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그에게 영감을 끊임없이 줬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요. 특히 그가 거주했던 집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다고 하니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여행지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튼 이 작품을 쓴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도 네루다의 시에 흠뻑 취한 작가였다고 하는데요. 스카르메타는 어린 시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기질은 그를 낙심하지 않게 했다고 해요. 특히 이런 쾌활한 성격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칠레는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그려진 민초들의 삶은 생명력 그 자체였죠. 작품은 다소 재미있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서문에서는 작가가 네루다와 그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쓴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설에 대해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장치적으로 도입한 이런 기법이 아주 도드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에필로그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말 부분에서 먹먹함을 주는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즉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마리오는 17세의 소년이에요. 해안마을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 어부의 아버지를 두었고 그 또한 어부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마리오는 배 타는 것이 한없이 싫었어요. 얼토당토하는 감기를 핑계로 그날도 바다에 나가지 않자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으라며 한댓거리를 합니다. 결국 마리오는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우체국에서 배달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가 배달해야 할 곳은 이슬라 네그라. 수치인은 단 한 명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어요. 단 한 사람, 바로 남미의 시인 네루다 파블로만이 우편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오는 너무 신이 났어요. 네루다의 시집에 사인을 받아 여자들에게 으스대고 싶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이 유명인과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순수하고 솔직한 생각에 그는 우편을 배달하는 날마다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메타포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었어요.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포어라는 말을 들은 마리오는 그때부터 모든 사물을 메타포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네루다처럼 시를 쓰는 시인이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리오는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고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에 그는 치료법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리오의 대답은 사뭇 특이했는데요. 마리오는 오히려 자신은 이 사랑의 열병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신에 네루다에게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소식을 기다린 네루다는 마리오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이 여물 무렵 아옌데 대통령의 정권에 프랑스 대사로 임명이 되어 마을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한없이 슬퍼하는 마리오, 언젠가는 네루다가 있는 파리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이제 이끌어가야 할 가정이 생겼죠. 베아트리체와의 결혼, 그리고 임신. 그즈음 칠레의 경제적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에 불만을 품은 우파 쪽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민중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자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정권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우상이자 스승이 떠난 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마리오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출품한 시가 당선이 되는 꿈을 꾸며 네루다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정권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듯 이슬라 네그라로 돌아온 네루다는 만신창이었어요. 그의 집은 우파 정권의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각 나라에서는 이 유망한 시인을 망명시키기 위해 우체국으로 전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라 네그라의 바다를 사랑했던 네루다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 결국 마리오 또한 낯선 남자들의 방문을 받게 되죠.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으니 동행을 하여 주쇼.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라고 하며 마리오를 차로 연행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 같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마리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에필로그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이데올로기의 대립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서민들의 모습을 네루다라는 시인의 이야기와 함께 밝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 내에서 남미의 소울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들의 삶은 활기에 넘쳤고 생기가 있었어요. 특히 베아트리체 어머니의 강인함은 칠레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죠. 우리나라도 좌와 우의 대립으로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 익숙하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권력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진정 서민들의 생활에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루다는 죽었고 마리오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치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갔겠죠?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네루다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체 게바라가 종종 읊었던 시라고 합니다.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중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 난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예컨대 이렇게 씁니다. 밤은 별들 총총하고 별들은 멀리서 파르르 떨고 있다. 밤바람은 공중에서 빙글 돌며 노래합니다. 오늘 밤 난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를. 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가끔 날 사랑했습니다.